자, 다음 보시면은 위궤양, 12지장 궤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위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지장 궤양은 소장 쪽으로 따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지금 위 하고 있었잖아요. 위. 다시 봐보세요. 제목. 보면 앞에 이제 위질환이었잖아요. 위질환이니까 급성 위염, 만성 위염 넘겨서 위 궤양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뒤쪽에 12지장 궤양을 어차피 같이 궤양 부위로 할 거니까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위 부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궤양은 우리 몸의 공격인자와 방어인자의 균형이 깨진 거다라고 해서 가장 크게 보면은 큰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그 다음에 식사, 약물, 이렇게 크게 가장 세 가지를 보는데,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 가긴 하지만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식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드실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드실 건데 뭐 먹을 거예요? 이렇게 묻잖아. 그럼 그 전까지는 배가 안 고팠어. 근데 갑자기 뭐 제육볶음을 생각한다든지 돈가스를 생각한다든지 어떤 음식물을 생각하니까 그래 내 배가 고픈 것 같아. 이게 바로 이제 뇌상이거든요. 뇌에서부터 위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배가 안 고팠는데 식당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본다든지 냄새를 맡으니까 갑자기 허기가 막 몰려와. 뭐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새끼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한 끼, 두 끼,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한 12시에서 2시 정도가 되면은 위가 벌써 가스트린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음식이 곧 들어오겠구나라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바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에 내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은 음식물이 들어오고,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고 위산이 분비가 되고 펩시노겐이 분비가 되고 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의 소화작용을 도와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빈속, 현재 내가 지금 먹지 않고 있는 빈속에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았었는데 먹지 않는 상태에서 위산 분비가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분비되어 있던 유산들이 결국은 내 위를 공격해 버릴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빈속인데도 바로 위산 분비가 많아지면서 내 몸이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감정적 심리적으로 바로 뇌하수체가 뇌잖아요. 뇌하수체가 자극이 되면서 ACTH, 나중에 여러분 생리학 맨 마지막에 배우시겠지만은 아드레노코르티코트로픽 호르몬이라고 해서 얘를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이거는 뇌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요. 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말 그대로 부신피질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이 항진이 되면서 부신피질뿐만 아니라 이제 위에 해당이 되는 미주신경, 그러니까 위 소화효소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면서 빈속인데 바로 위 점막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정신적인 것도 있고요. 또 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몸의 체조직을 구성하는 건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식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영양이 불량하게 되면은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고, 또 너무 강한 향신료, 조미료, 자극성 음료, 이러한 불규칙적인 식사, 이러한 것들. 저는 가장 미련한 그 대결 중에 하나가 먹기 대회 더하기 매운 거 먹기 대회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왜 그 윤정수하고 누구였죠? 김수? 나와서 그 돈가스랑 밥 많이 먹는 거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걔네 둘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근데 그 매운 돈가스 그 하나를 다 먹고 나면은 뭐 1년 동안인지 뭐 얼마 동안인지 그 평생 거기를 무료로 와서 먹을 수 있는 뭐 그걸 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딱 그 돈가스를 들고 오는 순간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미 코를 자극해서 먹을 수가 없는 지경. 그 다음에 밥도 줘요. 밥도 주는데 그 밥 보고 웃겨 죽을 뻔했는데 밥그릇이 있고 위에 올라와 있는 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밥 한 3숟갈을 떠먹다 말아서 도저히 못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너무 자극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위암이 여전히 지금도 많아요. 발병 빈도수는 위암이 많은데 그게 바로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불규칙적인 식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약물, 아까 제가 말했던 항생제, 아스피린, 이러한 비스테로이드성 약물들을 장기간 복용을 했다든지 하면서
위산 분비가 많아져, 펩신 분비가 많아져, 가스트린 분비가 많아져, 히스타민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밑에 봐보세요. 박스 보시면은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격 인자는 많아지고 방어 인자가 적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공격에 의해서 위 점막 뿐만 아니라 아래 조직까지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침식당하는 것을 우리가 궤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이 과다해, 펩신이 과다해, 담즙도 농축이 되어 있어서 오기 때문에 자극할 수 있어요. 항염증 약물, 알코올, 담배, 그 다음에 예전에 그 한국 야쿠르트에서 윌이라는 음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있고, 그때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균주 자체가, 그래서 히스타민, 저도 그 검사했더니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약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성인들은 약간씩은 다 갖고 있어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